읽으셨는데 마지막 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은혜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이 어렸을 때요,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거나 여러 가지 사정과 어떤 여건에 따라서 혼자 양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왜 혼자 외롭게 양치기하고 양치기를 하실 때는 일반 그 전쟁 시간이 아닐 때도 보면은 형들은 같이 모여서 하는데 왜 다윗은 홀로 세우셔서 양치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학설이 있고, 근데 성경에 없는 걸 학설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외롭게 혼자 양치기를 하도록 많이 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치기를 하면 상당히 그 위험 요소가 따르는 거죠. 어쩔 때는 늑대가 덤비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죠? 제일 무서운 건 뭐 덤볐죠? 못도 찢었다고 그랬죠? 사자도 찢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수도 만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다윗을 왜 홀로 그렇게 두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아주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근데 우리는 사람이 만드는 얘기보다는 원래 있는 얘기 그대로 하면 좋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는가? 다윗은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는데, 왕이 되는 아주 그 핵심 그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달리앗과의 전투예요. 그 골리앗은 큰 사람이죠. 다윗은 꼬마죠. 꼬마인데 다윗을 탄 일격에 때려 눕히려고 하면 오랜 연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을 오랫동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남아서 무섭잖아요. 늑대가 오면 그러면 백발백중 이게 물맷돌로 쳐가지고 정통으로 맞지 않으면요, 설 맞으면 맹수가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훈련해서 언제 한번 써먹으려고 그럴까요? 그래, 오랫동안. 그러니까 사자든지 무엇이든지 오면은 꼭 한 번에 그냥 이게 물맷돌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팽이치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줄기 있어. 그래서 돌을 딱 싸가지고 뺑뺑 벌리다가 딱 치는 거 그냥 탁. 그러니까 정통으로 가서 맞아야, 가장 급소에 맞아야 살아남는 거죠. 그리고 그놈이 다시 덤비더라도 일단 가장 급소를 맞아놓으면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연단을 거쳐서 다윗이 용맹, 그러니까 홀로 광야에 있다 보니까 은신법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터득을 해버려요.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된 다윗은 어느 군대를 맡겨도 싸움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단 말이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여건과 이것이면 나를 무엇을 만드시려고, 무엇에 쓰시려고 환난 아니면은 훈련, 연단을 시키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얘기가 연단시켜서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그 전쟁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 그리고 한국 전쟁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보호하시는 전쟁,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전쟁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보호하시는 그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도 한 거예요. 육적인 싸움은 이스라엘과 어디가 싸우고 누가 어디가 싸우고 하는 그것이 물리적 싸움 같기도 하지만 물리적 싸움 배경에 영적 싸움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6.25를 직접 경험하신 세대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한 분만 조금 이제 어릴 때 뭐 하셨을지도 모르고 6.25 거의 다 6.25 후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이지만은 그 6.25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950년 6월 25일 종전까지 53년 7월 27일까지 끝냈죠. 한국전쟁. 그래서 보통 한국전쟁 우리는 6.25 그러는데 보통 한국전쟁 그렇게 부르잖아요. 네. 한국전쟁 이 전쟁에 사람들이 많은 기도와 그다음에 그 강구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것으로 그 나라를 구해낸 방어해내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민군들이 그 지금도 그래요. 인민군 부대에서 폭풍군대라고 해서 폭풍 들어보셨죠? 뭐 뉴스 같은 데서. 근데 인민군들이 남쪽을 공격을 해 들어올 때 그때 왜냐면은 그 작전이 폭풍 작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폭풍이라고 하는 건 일시에 불어서 그냥 때려 부시는 그런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폭풍 작전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근데 6.25 때도 바로 그런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인민군은 우리 남한 전체를 포위를 해요. 전체적으로 포위를 했어요. 그것은 그 이후에 전쟁이 끝난 후에 혹은 그 전쟁 중에서 밝혀진 사실들. 그리고 얘네들 이렇게 침투해 이렇게 들어왔고 하는 것이 그 후에는 다 이게 밝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과 관련된 그다음에 전쟁을 돕기 위한 장수들 이런 분들이 오래전부터 100년 전부터 조선시대부터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렇게 시키고 인연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요 만남이라는 게 보통이 아닌 거죠. 그 만남들이 처음에는 우연한 만남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필연적인 만남일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여러 그 6.25 상황을 우리가 아는 거니까 다른 것으로 비유를 한다고 하면은 잘 몰라요. 유럽 얘기, 어디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가 겪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폭풍전, 인민군이 어떻게 포위를 하고 그랬냐면, 먼저 이제 서울을 우리가 김수선이가 서울까지 와가지고 3일 동안 이렇게 묵었던 거,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오늘 보면 힌트가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완전히 점령당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일성이 대한민국을 일시에 아주 단기적으로 점령하려고 하는 폭풍작전이었어요. 폭풍작전. 한숨에 먹어치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히 그 진상을 알고 보면은 참 소름이 돋는다고 그러죠. 소름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또 아니 동시다발전쟁이가 드러난 그 전쟁 계획만 보더라도 상륙군 누가 상륙했어요? 상륙할 때? 딱 100% 나오는 말이 있어요. 상륙군 대장이 누구죠? 내가 얘기할게요. 정답은 안 나오니까. 상륙은 북한군이 속초로 상륙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강릉, 묵호, 그 다음에 울진, 포항문. 서해에는 바다 수심이 낮기 때문에 어디로 상륙해 왔는지 몰라요. 그런 포위 작전이고, 완전히 포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주 오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제 포위는 어디가 있냐면은, 그 사람들이 포위를 하면은, 포위해서 상륙한 사람들은 뭐 하느냐 하면은, 두 가지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뺑 둘러서 여기서 들어오고 그 부대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은 한 가지는 게릴라전인 거죠. 막 기습을 해가지고 공격하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군복 입고 그러니까 인민군이 저기도 나타났대 여기도 나타났대 포위당했대 남조선 전부 다 남한 땅은 다 포위됐대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는 민간 복장을 하고 남과 북이 갈라진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다니던 자기 때문에 다 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올라가지고서 회유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선동하는 거죠. 막 선동하는 거. 서해도 그랬고. 근데 게릴라는 이제 민간 복장하는 사람하고 좀 다르죠. 근데 그 옥계, 그러니까 삼척, 임원, 옥계 있잖아, 옥계. 옥계 거기서 어떤 주민이 아무리 사람이 하는데 거동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가지고서 뭐 저거 요즘 정치 어때? 문재인이 어때? 그다음에 뭐 윤석열이 어때? 하면서 막 하는 것 같은데 뭐 하는데 내용이 수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소에다가 신고를 했단 말이죠. 신고를 했는데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인민군들이 몇 군데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삼척, 임원, 여부서. 그런데 제일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목적이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또 밝혀지는 게 또 있어요. 그 문서들 그 유엔군이 들어가서 그 압수한 그 문서들 거기서 나오는 그 정보들 이 사람이 이렇게 포스터를 붙이고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나타나고 그때 그 지도자는 누구였구나 하는 것을 다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원 상륙한 사람들 또 삼척 상륙한 사람들 다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부산 상륙군이죠. 부산 상륙군에 대하여 오늘 그것이 좀 핵심이 될 것이고 어떻게 방어를 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는가 그것이 그 연결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부산을 그 사람들은 인민군 특수부대 그 투여단이에요. 투여단.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부산을 점령을 해서 첫째 뭘 하고 그랬냐면 행정기관, 방송기관 뭐 이런 모든 것을 장악을 해. 그 다음에 부산이 점령당했다. 인민군이 부산까지 들어가서 위로 공격이 올라온다. 위로부터 밑에서부터 올라온다는 홍보를 한 거예요. 방송으로. 그러면 북에서도 오기도 그 다음에 삼척에서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게 막 사방에서 인민군들이 조여오는구나. 그러면 국군이 그 사람들 국방군이 뭐예요? 마음이 쫄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피난민들은 부산으로 가려고 했던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이미 상륙해가지고 거기다 기뢰를 다 깔아놔요. 기뢰라는 거는 지뢰하고 다른 것이 상륙군 외국 군대가 들어오면 폭발하도록 이게 그것을 2,000개를 이제 외설하게 준비하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배들이 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상륙군은 그러니까 어두운 아주 시간인데 검은색으로 도색을 했어요. 선박을. 그 인민군들이 기뢰 2,000개 하고 배치하고 지원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 남한 땅을 지키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 모든 유엔군이라든지 지원군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외부의 힘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다가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장악을. 그런데 그리고 뭐가 하냐면은 그 후에도 보면은 남한에 있는 청소년들 10몇 살 먹은 애들 잡아서 단기 훈련을 시켜서 군방 공산화 된 것처럼 해가지고 군복 입혀서 알고 보니까 지 동네 거든. 그리고 막 이렇게 가둬놓고 줄 못 도망가게 발문 묶어놓고 총망 기관총 쏘게 해놨잖아요. 잡고 보니까 지 동생이고 이런 경우를 그 인민군들은 숫자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피난민도 무함정한 피난민도 그렇고 함정에 빠진 뭐가 된 거예요? 짐승 같은 거예요. 함정에 빠진 아무리 맹수라고 해도 함정에 빠뜨려 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만약에 그 일이 좌절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무슨 빼는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후에 메가더 장군의 그 정보장교였던 사람이 하나 있어. 노만 존스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노만 존 그러는데 노만 존이 아니라 노먼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만 존스. 그 사람이 이제 그냥 정보장교니까 그러니까 요즘 무슨 우리나라도 지금도 많잖아요. 군인들 중에서도 특무대 무슨 대 방첩대 이런 식으로 정보장교란 말이죠. 그 사람이 저서를 썼어요. 그래서 대한해협의 해전의 승패가 유엔군 참전이나 전쟁 물자나 대한민국을 방어하는데 결정적인 해전이었다. 해전이 있었구나. 해전. 그래서 첫 전투인데 첫 해전입니다. 해전이라는 거는 해군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해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없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부산을 점령하려고 한 인민군을 때려 부시는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건 빼는 저주가 없는 거죠.
뭐 우리나라 용변의 재주가 없다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대책이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 게리라가 그 상륙선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 완전 결과는 불행하죠. 불행한 것이요. 완전히 공산화되고 그 꼬마들 다 잡아다가 인민군처럼 만들어가지고 총 쏘게 하고 도망가고 지네는 도망가고 넌 여기서 끝까지 너는 저 사람들 저 국방군들 다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총 쏘지 자기 안 죽으려니까 총 쏘지. 그래갖고 가서 술탄을 딱 대보니까 지네 사촌 동생이지. 이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인민군들. 그러니까 숫자가 막 늘어나겠어요. 부산이 점령했다. 부산 점령한 그 군대가 계속 불려나가는 거죠. 청소년 그리고 좌파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걔네들은 인민군 그대로 입대시키고 아직까지 계속 그 인민군에 포섭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아까 그런 식으로 발목 묶어가지고 싸우다 죽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해도 그렇고 서해도 그렇고 분위기가 전체로 부산도 점령당했다지 혼란에 빠지고 그러니까 인민군이 얼만큼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산 점령하려고 하는 군대는 인민군 특수부대 600명이었지만은 만약 600명이 그런 식으로 계속 배속하려면 국군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부산까지 점령을 했나가 어디로 점령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불려나가니까 포로 잡혀가지고 설득되는 사람은 인민군 복 입혀가지고 전선에 보내버리니까 그러니까 인민군 숫자가 엄청 많아요. 여기저기 보초 세우는 것도 가짜예요. 왜냐하면 포로 잡아가지고 조금 교육받으니까 그쪽에 오른 것 같거든. 그럼 그 사람들이 시킨 대로 보초 서 있고 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동자가 10명이라도 100명 만들고 1000명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인민군 전술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1, 군단급인지 사단급인지 숫자를 말지 못하니까. 그래서 부산 상륙 그 인민군들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좌익 사상에 무드려 있다든지 거기에 이제 홍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미리 남쪽에서 어디 누구 어디 가면 누구 이제 그 김일성 원수님을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국군들은 전부 다 인민군이 대규모로 그냥 이렇게 했다. 피난민 부산으로 피난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봐야 그쪽에 점령에 올라온다는데 꼼짝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 우왕좌왕 저기서 주왕좌왕. 군대에서 보면 전쟁 때는 아군이나 적군이나 이렇게 점령을 했다가 후퇴할 때는요 쏴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그 정보가 다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군만 그런 게 아니라 아군도 필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전쟁 때 막 포로 하다가 적군이 후퇴를 하는 경우인데 할 말이 있다 모여라 그럴 때는 안 모여야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그때는 사륙을 해버립니다. 근데 긴 얘기 되니까 좀 줄여서 하려니까 이게 일단은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대단하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인천 상륙작전도 대단했지만 인천 상륙작전이 있도록 되어지는 그런 역할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인천 상륙작전 할 때도 미국 정치권 군대에서 인천 상륙은 절대 안 된다고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메가더하고 어떤 옥신각신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메가더가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상륙을 했죠. 근데 그 메가더는 어떤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대한제국 시대, 대한제국이 고종황제 있을 때, 그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1880년 1월 26일생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1964년 5월에 사망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자기 아버지가 조선에 왔죠. 대한제국에 와 있어요. 무의군인데.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활동을 하던 사람인데, 어린 메가더 아버지는 모르지. 한반도에 코리아라고 하는데 모르지만은 아버지가 거기 가셨다. 거기서 일을 하신다. 그런 것을 생각했고, 고종 황제한테 받은 하사품이 있어요. 우리 이제 쉽게 말해서 도자기 같은 거. 그것을 하사품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거는 대한제국에서 온 도자기다. 그러면서 꼬마 때부터 몇 년생이라고 그랬어요? 1880년생이니까 그때
꼬마 때부터. 그러면서 도자기 보면서 내가 안 가봤지만 대한제국이라는 곳을 아는 거죠. 그 인연이 길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은 이제 아더 메가더라고 하죠. 아더 메가더. 근데 계속 그것을 보고 안 가봤지만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지도는 보셨잖아요. 옛날에 서양이니까. 그래서 계속 마음에 새겼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고 대한민국 그것을 대한제국에서 이제 대한제국 대한민국 바뀌고 그랬잖아요. 원래 대한제국에다가 그때 그 당시는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됐잖아요. 조그만 나라 제국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참 그 양반도. 근데 그때 그 이승만 대통령자 이승만을 알았어요. 이승만가 5살인가 더 먹었고, 그런데 이승만은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형수였잖아요. 원래 왕족이었는데 사형수는 뭐냐면 체제, 그러니까 저 발전된 서양 나라들은 그리고 좀 세련된 나라들은 전부 다 선거에서 사람들이 뽑아서 대장을 세우는데 여기는 지가 장애로 태어나든 뭐로 태어나든지 그 혈통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왕족, 이거에서 이제 거부하는 운동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담을 써가지고 잡힌 사람들은 다 이게 해가지고 이제 사형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사형수로 감옥 생활할 때 선교사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이제 그렇게 되는 기독교 교육을 막 받고 그랬습니다. 머리가 엄청 좋으신 분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말이 길어지니까 근데 이승만과의 친해졌냐면은 종교가 같고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생각하는 방법이 그리고 또 사이즈가 크고 그래서 참 좋아했어요. 근데 이승만이 또 미국에 많이 알려진 그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승만이가 그 국제정세라든지 한반도와 관련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랬는데 뭘 예언을 했냐면은 일본은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미국을 침략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그때는 친일자들이 많았어요. 서양시에도 일본을 좋아하고 일본과 그 관계에서 유의감 면이 많고 뭐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코웃음 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책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은 일본 내막기 그랬어요. 그 말은 그 내용 중에서 뭐냐면 그것이 일본이 미국을 공습한다. 그런 내용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신임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메가더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을 한 거예요. 왜 그 논리가 맞다.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메가더하고 이승만 대통령 되기 청년 때부터 오랫동안 인연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연이라는 그 인연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조선시대 고등학교 때부터 쭉 내려오는 거 그리고 이 대한제국을 머릿속에 잠기게 하는 그러니까 이 메가더가 한국이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정부에서 말려도 그냥 누가 인천 상륙 작전 하지 말마 해도 자기 뜻대로 막 하는 거예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잘렸지 중간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 구하는데 필요한 역할은 다 하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승만과 관계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 조선 내막기에 일본 내막기에 바로 일본이 미국을 점령한다는 그런 이제 내용.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메가더하고 5년 차라면 그야만 1875년생이니까. 그다음에 3월 26생. 기독교 종교가 맞다는 거. 그리고 박사 과정일 때도 메가더하고 친밀한 대화를 하고. 왜냐하면 아버지 때부터 그러니까 조그만 때부터 대한제국을 알았고 대한제국이 대한민국 된 것도 알고 일본에게 가는 과정도 다 본 거야. 그러니까 일본 왕에게 항복받을 때도 누가 갔어요? 많이 데려가지고 자기 행정 몇 사람 실권자들 실제로 일하는 사람만 데려와서 배에서 항복받은 천황을 항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천황을 항복시키는 그 권위는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 할 때도 만약에 우리가 일본군 출신을 상륙작전에 만약에 한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겠어요? 거부하죠. 우리가 죽으면 망하면 망하지 일본 도움을 안 받는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이 승전한 나라니까. 제일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일본 내막에 있는 그거. 근데 이 책을 보고 우리 어렸을 때 좀 본 거 대지라는 거 있죠. 펄벅 여사가 쓴 거. 보기만 하고 소리만 들었기도 하고. 근데 우리 읽어봤는데 내용은 잘 기억은 안 나요. 1938년에 쓴 대지, 그 저자 펄벅, 그 사람도 이승만의 책을 보고 무서운 책이라고 놀랐어요. 그때 당시는요, TV가 말되고 연속극이 있고 뭐 이게 뉴스가 많이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책 한 권이면은, 그리고 책이 막 다양한 책들이 나와 있는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유명한 책 한 권 나온 사람 보는. 그리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청년은 책을 써가지고 각 기관에 다 보낸 거예요. 그 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입계나 벌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책을 다 택배가 있나 보죠. 소포로. 그러니까 이승만이 돈 쓴다. 저 좌파들은 항상 좌파들 이승만 욕하면서 돈 썼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만 좋아한다고. 돈은 그 사람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도 막 그렇게 말 딱 나오는 거 보면 좌파 교육 받았구나, 좌파 어떤 식으로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승만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 책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이 비유를 받다, 이제 비웃음을 많이 받았죠. 근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 4개월이 지났죠. 4개월인데 1941년 12월 7일 미국 사람들은 주일날이면 뭐죠? 일요일날이면 많이 돌아다닌다. 이제 많이 야외에 나가기도 하고 사회생활 하는 거, 교회 나간 사람 교회 나가고. 그러니까 일본군이 주일날을 택한 거죠. 주일날을 택해가지고 진주막 맹폭고라는 거죠. 그냥 어마어마하게 공습을 해버린 거죠. 진주만에 있는 모든 미국의 그 함선들 다 박살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예언이 급부상하는 거죠. 전번에 읽었던 이승만이 진짜네. 방금 머지않아서 공습한다. 이승만 대통령 거포는 해안이 있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은 아니었죠. 그때 당시는. 근데 일본군이 진주만 폭격하고 미국 사람들이 알려주고 그런 상황. 근데 그러면 그런 것을 보고 메가드하고 친밀은 더 깊어질까요? 닫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이승만과 교류가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고. 그런데 메가드와 엄청, 그러니까 메가드가 대한민국을 구하고 싶은 욕망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북진 통일에서 잘리지만 않았으면 북진 통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일본 천황에게 황복을 받았다는 건 일본군 초진과 그 일본 황제 왕보다 이제 더 권위가 있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천황의 권위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천 상륙 작전 할 때도 보면은 일본군 해군 그 특수부대 어떤 특수부대냐면은 한반도의 바다 깊이 높이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다 꿰고 있는 군인들이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바다를 모르면 인천 상륙작전 못해요. 어디가 부딪히는 데인지 깊은 데인지 낮은 데인지 몰라. 근데 일본군 해군들 그 사람들이 무슨 맞아 전쟁에 패해가지고 옷을 벗었지만은 근데 그 사람들을 앞잡이로 쓴 거예요. 일본군이 참여를 한 거죠. 근데 이승만은 모르게 해야 돼. 이승만 하면 일본은 우리가 망하면 망하지 일본 사람들은 도움 받지 않겠다. 이런 시대에 그런 보통 사람도 그래. 일본 놈한테 도움 받아. 그런데 전쟁이라는 게 그거 아닌 거죠. 적을 필요로 할 때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일 감정이 엄청 강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인민군의 부산 상륙하는 선단 그것을 이제 선멸을 시켰을까? 그것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것은 이제 옛날에 해방되기 전에 앞으로 우리는 해방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준비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남자분은 이제 손원일 제독이라고 그 양반이 옛날에 국방부 장관도 한번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3호 그 부인은 홍은혜 권사님. 그분들도 아주 기도를 많이 하고 조국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완전히 우리가 이제
해방이 돼서 남과 북이 갈랐는데 반드시 조만간에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해군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군을 키워야 되는데 해군도 창설하고 해병대도 창설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해군에 무장을 해야 된대. 군함이 있어야 된대. 근데 우리 뭐 했어? 해봐야 뭐 조각배밖에 없는 것이지. 그런데 싹바느질 해가지고 그다음에 허드렛 그다음에 또 각종 고철이고 뭐고 이런 거 많이 팔고 그 해군 부대 저 부인들 그리고 해군들이 받는 월급들 떼고 월급들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떼고 그냥 모아가지고 15,000불인가 만들고 그리고 이 대통령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하기에 이제 우리들께서 함선을 하나 해군에 배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살라고 그런다. 이런 거 고철이라도 사다가 고쳐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뭐 45,000불인가 그렇게 더 이제 보태준 거죠. 그거 가지고 가서 미국에서 함선을 삽니다. 근데 함선 이제 해봐야 우리는 사가지가 사고 올 때 이제 하와이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이 군함을 하나 샀다. 그러니까는 엄청난 군함으로 생각하지 무슨 항공모함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 가지로 하나는 엄청난 그 배인 줄 알았더니 뭐 해와에 조그만 게 하나 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거라도 우리가 군대의 힘을 가졌다고 한 것 때문에 울고 그런 이제 상황을 이제 벌였죠. 근데 이제 일본 강정기 시인하고 이제 그 손월 권사님하고 이분들이 그 사온 배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백두산, 그러니까 백두산함, 한라산함, 그 다음에 삼각산함, 산들의 이름으로 그 함선의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해방된 다음에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한 상태가 있으니까 반드시 조만간에 전쟁이 온다는 것을 하고 문항이 아주 많은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배들을 보니까 다 녹슬어 가지고 고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듣고 부수고 긁어내고 하면서 새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겨우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거기다가 그 괌에서 뭘 사놨냐면은 그 처음에 이제 3인치라고 하면 1인치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3인치 뭐 이런 거 3인치 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기관총 2자루 하고 그것만 이제 설치하고서 온 것이죠. 왔는데 딱 처음에 오기는 6.25 전쟁이 일어나기 2개월 전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부산항도 하고 인천항도 하고 쭉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배가 있다. 이런 배가 그러면서 그 군과 관련된 그 사람들 모여서 그 사람들이 관람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맨주먹 했는데 그래도 그런 군함이라도 생겼으니까 막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돌아다니다 이제 바로 6.25 바로 그날 이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서 피곤해가지고 그 선원들이 해군들이죠. 현원들이 다 집에 간 거예요. 그때는 전화가 있어 뭐 핸드폰 있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북이 쳐내려 왔다고 하는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일일이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차가 가지고 막 아무 개네 집 아니 그냥 다 알잖아요 옛날에는. 그래 가지고서 야 지금 급한 일이 생겼다.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게 전쟁이 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오면서 괌에서 무엇을 샀냐면 이제 포를 샀는데 괌에서 포를 100 전쟁한 수천 발 쏘잖아요. 포탄 100개 산 거예요. 포탄 100개. 그거 장착하고 그래도 그것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피곤해가고 딱 있는데 전쟁이 일어난 것 같다고. 그런데 지금 북한가 지금 묵호에 지금 싸움이 벌어질 것 같다. 빨리 가서 묵호 가서 그거 때려부셔라. 일단 있는 거라도 쏘아서 인민군들을 부셔버려야 된다. 그래서 묵호로 가는 거예요. 묵호로 가는데 그할 때 근데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조타사가 딱 보니까 저기 뭐 큰 배가 지나갑니다. 배가 하나, 둘, 세 개인데
보니까는 국제 신호를 떠떠떠떠해갖고 어느 국적이냐,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출발했냐, 왜 기가 없냐, 왜 이름도 안 쓰고 번호도 안 쓰고 가느냐, 이래 하면서 아무 묵묵부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인지, 그래서 점점 가까이 보니까 군복 입었잖아. 근데 대포 분명히 알아요. 담요나 뭘로 막 가려 덮어놨어도 총 가린 거 대포 내가 해봤으니까 하잖아요. 근데 배 한 살에 보니까는 수백 명의 인민군이 타고 있는 거죠. 저기다. 그럼 저거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국방부로 문화다 전화 이제 무전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국방부장에 뭐라고 하냐면 잘 관찰해라. 괜히 국제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확실한 적인 것을 확인하고서 교전을 하든지 그래라.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저건 분명히 적이고 근데 한번 그러면 적인지 아닌지 적이 어떤 군대인지 모르니까 한 발 쏘아보자 그래가지고 팡 쏘니까 뿅 가니까 걔네들도 따다다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도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아무 남쪽에는 함선도 없고 배도 없고 그런 정보만 갖고 왔기 때문에 해군 함이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교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포탄이 왔다 갔다 하다가 하는데 이쪽에서 쏘는 포탄이 우연히 중심에 탁 오발탄이 나갔는데 맞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해가지고 탁 나가니까는 휘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한번 맞은 거 그거 지금 조종해 거 그거만 써. 그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탁 진짜 이게 침몰하는 거예요. 또르륵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그러니까 걔네들이 싣고 있는 게 뭐냐면 기뢰가 2,000발을 싣고 있잖아요. 기뢰. 왜냐하면 자기네들 딱 들어오고 부산 상륙하고 치고 올라가면서 기뢰 깔아놓으면 외국 군대가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때 이제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지금 이 사람들은 몇 명이냐? 우리 해군은 60명, 3인치 포 하나, 기관총 둘, 나머지는 보고 있는 거죠. 뭐가 있어야지 할 것이 없는 거죠. 근데 거기는 군대잖아요. 육병은 특수 군대. 그 특수의 군대가 무엇이 어떤 단체였던 거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다 나타나죠. 나타나는데 좀 간추려서. 그러니까 아무리 결국은 전쟁이 벌어진 거죠. 군대들이 폭격전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배가 침몰당한 거죠. 두 배가 침몰당하고 우리는 이제 부상만 당한 거예요. 배가 여기서 대가 부러지고 이런 거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는 도주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는 체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정보, 그 숫자, 그 사람들의 임무 이것들을 어떻게 알아내겠어요? 체포된 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포된 배는 수송선. 왜냐하면 군대가 가면은 먹을 거, 배울 거, 무장할 거 이거 싣고 오는 배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군이 지금 600명 인민군들 말고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조사해서 나타나는 거죠. 조사 다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 애들 모아서 그리고 좌파들 모아서 군복 입혀서 이런 전쟁 완전히 그것은 일방적으로 전쟁이 끝나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배를 산 분들이 뭐냐면은 그 손오는 그 제독하고 그 이제 홍은혜 군사님 기도하고 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배를 사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 배 가지고 최초의 해전이죠. 근대전은 이건 이순신하고 한산 대첩에 버금가는 우리나라의 그 완전히 공산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건져낸 그 전쟁인 거죠. 이제 그것이 침몰했어. 근데 하나는 배를 도주를 하면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 지네 상황을 김일성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는 국방군이에요. 그 사람들 봐서 국방군 전함한테 군함한테 우리 피격돼 가지고 지금 잠수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몇 명 죽었냐? 그러니까 다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달라져 버린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 왜냐 밑으로 좀 올라가고 해야 여기저기서 해야 되는데 아주 핵심 부대가 완전히 가서 수상돼 버렸단 말이죠. 이런 사건들이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 6.25는 우리는 끝까지 정말 불행한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수송선은 하나는 이제
도망갔고, 잡혔고, 그러니까 김일성도 아까 물은 것처럼, 예, 핵심 작전이 아주 그냥 작살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에 길이 열린 거죠. 만약에 임금군에게 부산이 뺏겼다. 그러면은 아무 우리 대책이 없이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부터, 저 고종 황제 때부터, 그때부터 다 연결, 인연, 이런 인연. 그러니까 이 복음 운동도 그렇고 하나님 일하시는데도 보면은 그 여건, 만남, 곳이 무엇을 앞으로 준비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 그림을 그리시는 거고, 우리는 거기 그림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얘기를 하려면 한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감사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셨으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해 주셨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또 그 홍은혜 권사님이라든지 손원일 제동님이라든지 그 양반들이 그 함선을 조그만 마음으로 이게 반드시 쓸 것이야. 금방 전쟁이 일어날 것이야. 그래서 그 함선을 이거 무슨 함? 백두산함. 백두산함. 그것을 아주 적기에 아주 정통으로 해가지고 일본군 점령군들을 그냥 수장시켜버린 거.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인천 상륙작전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계획대로 다 보여. 서해에서도 막 군대들이 여기서 들어오지, 저기서 속초에서도 삼척에서 들어오지, 목포에서도 들어오지,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핵심된 부산 그 점령 인민군들을 한 발짝 들여놓지도 못하고 그대로 물속으로 잠겨버리게 하신 그 하나님, 그것이 준비. 아까 제목에도 정말 골리앗은 강력했지만은 어릴 때부터 쭉 준비한 훈련시킨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때려잡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면은 무엇인가 언젠가 쓰임 받을 때가 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도 쓰임 받을 때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연단받고 훈련 받는 사람들은 승승장구 하나님이 또 보살펴 주시고 아주 위험한 것 같으면서 다윗이 그 위험에 안 빠졌어요. 수많은 위험을 건지면서 승리해서 그것이 바로 약이 돼서 다윗 왕도 되고 그래서 왕조가 섰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충성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짧은 시간 동안에 아버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하는 것을 잘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